안녕하세요. 힐링 라이프 채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단백질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왜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예전 같지 않게 힘이 붙이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믿고 있던 단백질 섭취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오히려 근육을 쭉쭉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99%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근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단백질 섭취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겠어요? 아침은 입맛이 없으니 간단하게 빵 한 조각이나 과일 주스로 때우고, 점심은 동료들과 적당히,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고생했으니 단백질 보충 좀 해야지 하며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푸짐하게 드시진 않나요? 혹은 아침과 점심은 대충 넘기고 저녁 식사 후 단백질 보충제를 한 번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녁에만 잘 챙겨 먹으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채우는 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기력도 없고 온몸이 쑤셔서 운동 한번 하기도 버거운데, 없는 시간과 돈 들여가며 애써 챙겨 먹는 단백질마저 우리 몸을 배신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할까요? 이 나이에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싶어 모든 걸 놓고 싶어지는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헛된 노력으로 기운 빼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지켜내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근육을 벽돌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쉴 새 없이 벽돌집을 짓고 또 허무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젊을 때는 집 짓는 일꾼들의 힘이 넘쳐나서 하룻밤 사이에도 튼튼한 벽을 척척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일꾼들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 번에 많은 벽돌을 옮기지 못하고 작업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력이 쇠한 일꾼에게 젊을 때처럼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벽돌, 즉 단백질을 몰아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에 잔뜩 쌓아놓은 고기와 단백질 보충제, 이게 바로 그 벽돌 더미입니다. 힘이 붙이는 일꾼은 이 벽돌들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몇 개 옮겨서 벽을 쌓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쳐버리죠. 그럼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이 아까운 벽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대로 우리 몸의 지방 창고, 즉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단백질 공급이 끊긴 아침과 점심시간에는 집을 허무는 일꾼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근육이라는 벽을 계속해서 허물어 버립니다. 결국 밤새 근육은 더 빠져나가고 뱃살은 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한 그룹과 3끼에 걸쳐 나눠서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 효율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3끼에 나눠서 섭취한 그룹이 25%나 더 높은 근육 합성 효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백질을 총량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단백질 분산 투자입니다. 힘이 붙이는 일꾼에게 벽돌 더미를 한 번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큼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 단백질을 균등하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권장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보통 체중 1kg당 1.0에서 1.2g입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약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이죠. 이 양을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대략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에서 25g,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3개에서 4개, 닭가슴살 한 덩어리 약, 두부 반모, 고등어 반 토막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제 우리의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빵 한 조각으로 때우던 아침 식사에 계란 프라이 2개와 두유 한 잔을 추가하는 겁니다.
점심에는 백반에 나오는 생선 한 토막을 꼭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 두부 반모를 곁들여 드시는 거죠. 이렇게 매 끼니마다 우리 몸의 근육 공장에 연료를 조금씩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단백질 섭취를 멈추고 먹는 족족 근육으로 착착 쌓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이어질 더욱 놀라운 건강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확실히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의외의 식품이 사실은 근손실을 가속화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 후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단백질 공급원과 근육 합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최고의 단백질 조합을 속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것과 단백질을 함께 먹었을 때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것인데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질의 단백질, 즉 우리 몸이 가져다 쓰기 좋은 어급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급벽돌은 계란, 우유 및 유제품, 소고기, 닭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백질도 있습니다. 바로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먹기 편하고 맛도 좋지만 다량의 나트륨과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이롭지 않을 뿐더러 단백질의 질도 떨어집니다. 또한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곡물이나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근육 합성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쌀밥을 드실 때는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계란이나 생선을 함께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 바로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것이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때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근육세포를 보호하여 단백질의 흡수와 합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특급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식사하실 때 항상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습관 잊지 마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저녁에 몰아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십시오. 둘째, 한 끼에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목표로 섭취하십시오. 계란 3개, 두부 반모 분량. 셋째, 가공육보다는 계란, 생선, 콩,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채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힘들게 챙겨 먹은 단백질이 뱃살로 가는 억울한 일은 겪지 않으실 겁니다. 먹는 만큼 정직하게 근육으로 차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보세요. 늘 먹던 밥상에 그저 삶은 계란 2알을 추가해보는 겁니다. 혹은 내일 아침에는 늘 먹던 빵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에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 이 사소한 변화 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2발로 꼿꼿하게 세상을 걷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어 지팡이 없이 떠나는 즐거운 여행, 손주 손녀를 번쩍 안아주는 기쁨, 활력이 넘치는 제2의 청춘을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힐링 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